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불만사항이 평소 턱 라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게 불만스럽고 얼굴 전체적으로 세로 면적은 좁으나 가로 면적이 넓어서 광대는 돌출되어 있다 하셨어요. 또 광대는 나와 있는데 이마랑 관자는 꺼져서 더욱더 광대가 부각되는 게 불만족스럽다 해주셨고, 다른 병원에서는 광대뼈 자체는 안 크나 턱 관절이 튀어나와서 그렇다면서 광대 수술 말고 턱 끝에 보형물을 넣고 턱 끝을 늘리고 관자랑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해라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젖살이 덜 빠져서 차라리 지방 흡입을 하고 꺼진 부분, 관자, 이마 등을 채우는 게 제일 괜찮다고 하는데 반드시 뼈를 건드려야 하는 얼굴형인가요? 욕심이 과한 걸 알지만 최우식 배우님처럼 매끈한 얼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면서 턱 라인은 날카롭게 살아있는 얼굴이 되고 싶네요. 옆모습도 부하지 않고 모자를 써도 모자 안에 얼굴 면적이 모두 들어오는 모자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그리고 뭐 바라는 내용은 모두 다 바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얼굴뼈 볼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내 얼굴의 크기나 폭, 길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각턱 사이 이 좌우 폭을 재보면요. 지금 환자분이 한 95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예요. 남자는 102mm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각턱의 좌우 폭은 여자처럼 작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40mm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35mm예요. 그러니까 한 4mm 정도 광대는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좌우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143mm고요. 남자가 148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의 좌우 폭은 굉장히 좁은 편이고 여자처럼 좁고 광대만 조금 큰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25mm고요.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기준으로는 조금 짧지만 여자 기준으로 보면 긴 얼굴이에요. 그러면 광대만 제외하면 뼈만 보면 갸름해 보이는 얼굴형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거리를 재보면 이게 53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mm고 남자가 56mm예요. 다시 말하면 중안면부가 남자 기준으로 한 2, 3mm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거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지금 70mm 정도 되는데 환자분은 68mm 정도 돼요. 남자 평균이 70mm고 여자가 66mm니까 뭐 턱이랑 두상이 여자보다도 작으니까 여자 기준으로 보면은 기니까 갸름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은 광대만 조금 밀어 넣어주면 폭만 좀 줄어들면 굉장히 갸름한 얼굴이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뼈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건데요. 옆모습 볼 때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2.5cm 정도 조금 있어서 뭐 이거 조금 잘라줄 게 있기는 한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환자분의 보이는 여기는 사각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침샘인데요. 침샘이 커서 사각턱이 넓어 보이고 여기가 볼록해 보이는 거지 턱뼈 자체는 좌우로도 넓지가 않고 상하로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뼈로 보면 지금 사각턱 여기 있잖아요. 피부로 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튀어나와 보이냐고요. 여기가. 이 부분은 별로 튀어나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각턱이 만들어내는 음영이 아니라 침샘이 만들어내는 음영이다라는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러면 턱이 한 3, 4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약간의 무턱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치를 해서 입을 좀 밀어 넣어 놓으셨거든요. 교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정도 발치 교정 상태라면 턱에 뭐 조그맣게 보형물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뭐 길이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턱 끝에만 이렇게 살짝 보형물 넣어줘서 턱을 앞으로 약간 전진시키면 이중턱도 약간은 좋아지고 전체적인 비율도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치에서 입을 넣어서 괜찮은 경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앞뒤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발치 교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괜찮았던 경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금 있기는 한데 남자여서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는 이런 경우라서 광대 수술을 하면 조금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는 침샘하고 턱관절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음영이에요. 턱관절만의 음영은 아니고 침샘이 만들어내는 음영도 꽤나 큽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요거는 광대고요. 요거는 침샘과 턱관절이 만들어내는 음영이기 때문에 광대 수술에서 이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를 줄여주고 싶은 얼굴형인데 뒤에 침샘과 턱관절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광대 축소 효과가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조금은 들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얼굴뼈를 분석을 할 때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치아 중심 라인이 그럭저럭 잘 맞죠. 턱 중심 라인도 뭐 그럭저럭은 맞는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턱이 조금 많이 삐뚤어져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턱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왼쪽은 약간 일자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치아 중심에서 이게 턱관절이 있는 턱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폭을 재보면 오른쪽이 한 54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까지 측정도 해보면 여기는 49mm 정도로 대략 한 4, 5mm 정도의 좌우 폭 차이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요. 사각턱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사각턱이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턱관절이 약간 뒤에 있고 약간 밑으로 내려온 이런 살짝의 비대칭도 보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도 보이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선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려보면 뭐 약간의 비대칭은 존재하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정확히 말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건 있지만 이 정도 비대칭은 뭐 양악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비대칭이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치 교정이 그래도 꽤나 성공적이었던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턱끝 길이 자체도 수평선을 거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뭐 왼쪽은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뭐 크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 자체가 약간 이런 형태로 조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중심 라인은 잘 맞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피부 두께인데요. 광대에 있는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피부 두께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대에 이렇게 올려보면 광대뼈랑 피부 두께를 잴 수가 있는데 지금 45도 있는 데서 이렇게 피부 두께를 측정해보면 지금 한 8m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7, 8mm 정도 되는 게 정상 범위고요. 다만 옆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옆에가 6, 7mm 정도가 일반적인데 대략 10mm가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여지는 불룩함은 살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살이 지배하는 영역이 더 크다. 광대가 큰 것도 있지만 살도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침샘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도 마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침샘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단면에서 봐요.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모습에서 보는데 이 영역에서 잘 보시면 지금 밑에 교근이 이렇게 보이고요. 침샘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요게 교근이고요. 지금 교근을 제가 좀 그려보면 지금 요게 교근이고요. 지금 요렇게 있는 게 요게 침샘입니다. 침샘이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가 더 불룩해 보이는 게 있을 거고 이거는 사각턱 교근이 아니라 이건 침샘이 불룩한 거기 때문에 침샘 때문에 사각턱을 자르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수술적으로 도움이 될 거는 턱끝을 조금 전진시켜 주는 거밖에는 없지 않을까. 광대는 해볼 수는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분 키가 70에 170에 73kg예요. 그러면 얼굴에 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과체중인 상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말할 때 키에서 110을 빼거든요. 그럼 환자분의 경우에는 60kg가 정상 체중이에요. 근데 정상 체중이라는 것도 아주 뭐 얄쌍하고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용 체중 얘기할 때는 키에서 115를 빼는데 그렇게 따지면 환자분 한 55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분 최우식 배우님, 네. 얼굴 살이 조금 있고 통통하지만 얼굴뼈도 작고 광대도 작고 피부도 얇은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셔서 체중을 줄이는 게 그래서 지금 체중이 73kg인데 최소한 60kg, 60kg 초반 정도까지는 살을 빼시면 이런 이중턱이나 이런 부분이 확 좋아집니다.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장 단순히 살 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이 여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중턱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 앞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볼 부분, 이중턱 부분에 살이 조금 빠지면 원하시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될 거고 얼굴뼈 자체가 그렇게 크고 막 짧은 얼굴형이 아니고 다만 이제 광대 있는 부분만 조금 넓고 침샘이 발달한 경우라서 어떤 수술을 계획하기보다는 뭐 다이어트를 꼭 병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뭐 이마나 관자놀이에 지방을 넣는다? 뭐 달덩이 만드는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지방 흡입이 그렇게 예쁘게 빠지지도 않거니와 이 상태에서 과체중인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는 거는 저는 얼굴의 지방 흡입은 최소한 정상 체중인 상태에서 해야지 과체중인 상태에서 얼굴 지방 흡입하는 건 괜히 처짐이나 울퉁불퉁한 뭐 여러 증상들만 만들지 않을까. 효과도 없이 고생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했는데도 남아있는 지방이 있거나 좀 군데군데 뭉쳐있는 녀석들이 보인다면 그런 것들은 지방 흡입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과체중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지방 흡입하고 지방 이식하는 방법은 지방 흡입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꺼진 데를 메꾸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지는 느낌이 될 것 같고요. 뼈를 줄이는 거는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광대만 조금 큰 정도고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무턱이 있기 때문에 무턱 정도는 뭐 수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병원 상담 다니면서 병원 얘기가 맞냐 틀리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운동하시면서 뛰면서 조금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얼굴 변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중 한 70 지금 3kg인데 한 60kg 초반, 60 한 2, 3kg 정도까지만 만들어서 병원 한번 내원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 CT 보면서 어디가 변화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분 정도를 모아놨어요. 체중 한 10kg 정도 감량했을 때 C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도 살을 빼서 이 이중턱이나 볼살이나 이런 것들이 10kg 정도 감량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조금 당부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